자, AI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지만은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신기루라는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거품을 논하는 것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애플 엔비디아 쇼크웨이브를 저술한 아시아경제신문의 백종민 기자입니다. 자, 애플 인텔리전스, 곧 애플의 AI를 예고한 것이 벌써 2달이 지났고요.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 등장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애플이 시리라는 음성 비서 분야를 개척한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더 이상 근데 발전을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아들은 요새 시리를 많이 쓰는데 참 시리 바보라고 참 많이 놀립니다. 큰 기대와 달리 그동안 한계가 뚜렷했던 거죠. 애플이 반도체 등 하드웨어 발전을 계속해 왔는데 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큰 족적을 남기지 못해서 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챗GPT 등장이 애플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그렇지만 결국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애플 AI 개발로 이제 반격을 시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애플 AI가 이제 등장하기를 예고를 한 상태에서 또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픈 AI, 이제 챗GPT 4.5라는 또 이 AI로 성공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구글이 제미나이 보이스라는 기습을 또 하면서 말로 하는 또 이 AI 경쟁이 이제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또 경쟁은 결국 스마트폰과 함께 가는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고요. 구글은 픽셀이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공개를 했죠. 물론 구글은 삼성 갤럭시 폰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애플 시리와 챗GPT5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챗GPT5는 발표는 아직 안 됐지만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요. 애플 시리는 아이폰, 맥북 등 애플 전용입니다. 폐쇄형이라는 거죠. 애플들 간의 연동을 고려해서 애플만의 AI를 활용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특히 또 이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좀 크기를 작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애플은 애플 AI를 이용해서 시리를 구동하게 합니다. 이제 말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애플 AI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이걸 자동으로 챗GPT를 이용하게 설계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또 국가에 따라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는 챗GPT를 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국가에서는 나중에 또 구글 제미나이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쓸 수가 없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아마 중국이 개발한 바이두 같은 AI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애플은 AI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라는 그런 개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애플은 아이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검색을 넣어주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갤럭시 폰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AI에서도 애플은 오픈 AI를 넣어주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겠습니다. 만약 구글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의 AI를 넣어줄 때도 애플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애플이 AI를 선택할 때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밌는 것이 오픈 AI가 애플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오픈 AI를 이번에 경쟁사로 거론한 것이 애플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챗GPT는 지금 현재 4.0이 최신이에요. 이제 5.0 진화가 예고됐다고 했죠. 아마 이게 곧 5.0이 언제 나올까라는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얼마 전에 딸기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이 챗GPT 5.0의 프로젝트명이 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곧 챗GPT 5.0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정말 이 5.0이라는 의미가 엄청난 변화와 진전이 예고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사실 또 반론도 있어요. 최근에
AI 학습 데이터, 이 지적재산권 문제라는 것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이 방송사들에서는 이 AI를 학습을 하는데 우리 직접재산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데이터에 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좀 크기도 해요. 만약 근데 이렇게 5.0이 출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추격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애플 인텔리전스를 뭐 곧 출시할 거라는 또 생각도 얘기도 있었지만은 많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 다른 기업들도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애플은 굉장히 좀 천천히 가면서 좀 완성된 버전을 내놓겠다, 그러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아이폰이 새로 나오더라도 완성된 버전의 AI가 함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애플의 목적은 지금 AI가 뭐 질문을 하면은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객들이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불편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한 다음에 AI를 적용시키려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0이 나왔을 경우에 아마 애플이 아이폰에서 적용할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애플이 5.0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5.0이 얼마나 진전할 것인지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5.0이 분명히 엄청난 진전을 보일 거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챗GPT 5.0이 너무 큰 진전을 해버리면은 규제의 목소리가 또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쪽에 승리를 한다, 그럴 경우에 챗GPT 5.0이 너무 진전해버리면은 또 이 규제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감안해서 AI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이 지금 AI에서도 경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챗GPT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엔트로피라는 기업에 만드는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요.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XAI가 만든 그로코도 있고, 중국 기업들도 좀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마 경쟁이 치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른 AI에 대한 관심을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미나이가 이번에 라이브 내놓으면서 $20 그렇죠. 근데 이미 뭐 많은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AI에 질문을 하나 던지면은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요. 전기료도 계속 비싸가지고 있고요. GPU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또 당연히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AI를 쓰다 보면은 뭐 답답하다고 또 유료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생기기도 해요. 자, 많은 투자비가 들어갔으니까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성과가 또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제 AI 기능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는 업체 주장도 있지만은 또 유료로 이걸 쓰는 게 필요 없다는 반대론도 나와요. IT 투자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돈값 못한다, 불편하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을 내신 분들 중에 보면은 AI 투자를 일부 뺐다라는 발표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요? 기업 경영에서 지금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 기업에서 좀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휴대전화, 우리가 다 비용 내지 않습니까? 인터넷. 자, 이런 것들이 불과 10년, 20년 전에 없던 겁니다. 지금 필수제가 됐죠. AI도 점차 그런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죠? 한 1, 2년 사이에 치고 올라왔지만 단기간의 과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실험과 시도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반도체나 AI 개발에 그치지 않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비용을 바꾸고 효율을 늘리는 미래를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거죠. 자, AI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하지만은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신기루라는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거품을 논하는 것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주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달에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요. 뭐 스페이스X 정말 화려하죠. 화성에 가야 된다고 하고요. 자, 1960년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우리 더 앞에 가서 또 1940년대까지. 자, 미국이 달에 가기 위해 사용한 비용,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비용, 이거는 정말 GDP에 영향을 줄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비용들이 지금 정말 신기루처럼 날아갔을까요? 자, 지금 원자력 발전, 우주에 사용됐던 그런 비용들,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모두 투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걸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지금 가용 자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빅테크들이 자금이 많이 있죠. 근데 규모의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좀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문제도 아니에요. 빅테크와 그 다른 기업들 투자하고 싶어도 규모의 경계에서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벌어집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고 싶어도 워낙 빅테크들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못 사오는 거죠.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품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나온 것도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의 관점에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일각에서는 오픈 AI가 올해 투자금 부족으로 도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마 그 전에 다른 또 투자를 확보하든지 그런 다른 또 계기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분명히 정점이 왔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아직 좀 하기 이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정점 판단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